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금과 관련해 가지고 금은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면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금값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2001년 초만 하더라도 그때 2000달러가 안 됐습니다. 온스당 금값이. 근데 그 당시 경제학자들 중에는 향후 1년 안에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죠. 기축통화인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냐. 돈은 그 이후에도 많이 풀었거든요. 2001년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에서 달러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2022년 5월까지 이제 달러 공급량을 늘렸으니까 엄청 증가시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2,000달러 잠시 올라갔죠. 그럼 2001년 초 대비 겨우 5 내지 10% 오르고 금값이 지금 현재 1,700달러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미국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또 시장금리도 상승한 것은 자산시장 참여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돈을 많이 공급해서 물가가 올랐는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적인 공급난, 지하에 가서 금속을 채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역에 있어서는 또 금력 때문에 제대로 국제 간의 교육이 잘 안 되고, 또 농산물도 어떤 국가에서는 이동까지 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급에 애로가 생겼죠. 그러니까 공급 애로 때문에 물가가 올란 건지 아니면 돈을 공급해서 물가가 올랐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두 개 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암기를 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생산량이 더 늘어나면 돈을 풀어도 물가 하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을 3배, 4배로 증가시키면 금값 하락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금을 생산량을 늘리지 않아도 못 올라가는데 금 공급량을 만약에 한 2배만 늘려버려도 금값은 1,000달러 이하로도 내려오겠죠. 온스당.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량이다. 특히 희소성이 강한 금의 경우에는 공급량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돈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암기를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은 그동안에 미국도 많이 늘었고 일본도 늘었고 한국도 늘었죠. 더군다나 M2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총통화를 사용하잖아요. M2. 그러니까 총통화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 늘었거든요. 금의 공급량 대비. 금은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M2는 엄청 증가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금값이 한 10배 올라야 돼요. 2000년 대비로 한다면, 더군다나 2010년 대비로 한다면 그때부터 돈이 엄청 증가했으니까 2009년 미국발 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면 2007년, 8년, 11년과 비교하면 금값은 겨우 2배 정도 올란 상태예요. 2배도 채 못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엄청 풀렸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보다도 보는 통화량이 많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M2 기준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제일 작게 풀렸어요.
그래서 M2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이 물가가 안정된 것을 설명할 수 있죠. 미국, 한국은 M2 기준으로도 한 4, 5배 이상 증가했는데 일본은 0.5배니까 50% 증가했죠. 그래서 일본이 M2 기준으로 한다면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맞죠. 또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M2니까.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또 M2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본원통화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물가 상승한다는 이런 논리를 펴죠. 근데 그 본원통화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선진국 중에서 제일 안정됐죠.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일본의 물가는 2010년이 기준 연도니까 100이죠. 그런데 10년 전이 2000년에도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돈은 많이 증가했는데. 그리고 2021년에는 GDP보다도 본원통화 공급량이 많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밖에 안 돼요. 겨우 5% 올라간 거죠. 물가가. 그러니까 본원 통화량과 소비자 물가 상관관계가 일본을 보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M2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M2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본원 통화량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물론 M2에 포함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도 뭐 자동차도 구입하니까 물가 상승 요인이고 달러도 매수하니까 환율 상승 요인이니까 본원 통화가 아닌 M2 기준으로 얘기해야 현실적인데 경제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 통화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알맞는 국가가 일본이죠. 그러면 일본이 본원 통화를 가장 많이 늘렸으니 일본 물가가 제일 많이 올라야 알지요. 그런데 일본이 물가가 가장 안정된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주장이라고 봐야죠. 경제학자들 주장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M2 기준으로 보더라도 설명이 다르다는 거죠. 금값도 설명이 안 되고 소비자 물가도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난해 초에 미국이 달러 공급량을 늘리니까 금값이 3,000달러 갈 것이다 온스당 그 주장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이 우선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 광의통 즉 M2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본통화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 그리고 M2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까지 물가 상승 요인은 없다. 그리고 물가 상승한 것은 돈을 공급한 것이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공급만 2배로 늘려버리면요. 돈을 2배로 늘려도 물가는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물가가 100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을 2배로 늘려도 공급량만 2배로 늘어나면 물가는 2배가 아닌 100이 아니고 일본처럼 그대로 유지되거나 98이 될 수 있다는 거죠. 95도 될 수 있고 앞에서 금을 예로 들었는데 금 공급량이 2배로 늘면 금값은 30% 40%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더 중요한 것이 화폐 수량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미국과 한국은 2005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한 38% 정도 돼요. 돈은 5배, 6배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아주 미미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 2% 정도죠. 10년 동안이니까 단순 물가 상승을 해도 년 2% 상승하면 10년이면 20%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로 만약에 2%씩 상승한다 하면 거의 3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증가했지만은 20년 동안 평균으로 보면 전년 대비 겨우 한 2% 상승한 거지요. 돈은 매년 2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암기를 했다는 표현을 제가 한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금은 근본적으로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돈을 푼다고 인플레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은 금을 실질화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근데 오늘날은 금본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금은 재테크 수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실질화폐 공급량 증가한다고 금값 오른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말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학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 보유자는 물가 상승 시에 시장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예? 뭐 2021년 이후가 대표적이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시장금리 상승해요. 그런데 예금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데 화폐 보유자는 예금 이자 소득이 증가하죠. 근데 화폐보다 못한 것이 금이라는 거죠. 물가 상승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금은 은행에 예금도 뭐 맡길 수는 있어요. 오히려 돈을 줘야 됩니다. 그 금을 만약에 은행에 여러분들이 맡기려고 하면 돈을 줘야 돼요. 보관료. 집에 있으면 도난 위험도 있고 또 뭐 목금 내지는 뭐 건강상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면 오히려 돈을 주고 금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금은 물가가 상승해도 이자도 발생 안 되고 오히려 은행에 맡기려고 하면 보관료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돈이 풀리면 금값이 올라가는데 이 논리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저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이게. 오히려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자가 많이 오르죠. 그러면 화폐가 더 금보다 그 소득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가게는 금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선 생활하기에도 급급해요.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자 부담해야죠. 빚내가 집을 샀다면 또 주식 투자했다면 이자 부담해야죠. 또 물가 상승하면 실질소득 감소하죠. 금에 투자할 돈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이해를 하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는 주장도 거기서 출발된 거죠. 금이 실질화폐라는 그런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이 실질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올라도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